여기 과장님 예. 애쓰시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시재생과 고생 많이 하세요. 근데 성과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사실 그게 또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있잖아요. 어르신 말씀에 죽은 자식 불알만진다고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씀 알고 계시죠?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도시재생이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도 동료 의원께서 그 질의를 하실 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거예요. 도시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통협력공간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전혀 다른 사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상한 사업을 여기다 갖다가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문화회관 그 리모델링 사업이 90억인가요? 예. 90억. 그러다가 이 소통협력공간 사업 60억을 갖다 엎은 거예요. 그죠? 예.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드웨어는 고치는 걸 했는데 음향이나 이런 걸 바꾸려다 보니까 30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문화회관은 120억이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봐요. 소통협력공간 사업을 시민문화회관에다 같이 엎어놓으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이제 특히나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다 오신 분들은 이 부분 딱 속기가 알맞은 거예요. 그잖아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행안부에는 소통협력공간 사업을 갖다가 60억을 여기다 엎고 이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120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시민문화회관은 원래 90억이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30억은 어떻게 썼냐? 30억은 하드웨어, 30억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에다가 그런 교육안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1년에 매년 30억씩, 매년 10억씩 3년 동안 30억을 준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뭐냐? 처음 시작해 연도에는 12월 28일 날 계약했어요. 12월 28일 날. 그리고 10억을 지급했어요. 예를 들자면. 더 웃기는 건 뭐냐? 올해가 마지막 연도 사업이에요. 3년차. 2022년도 10억, 2023년도 10억, 2024년도 10억인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올해 사업 그 계획안하고 예산 심의안을 올해 의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계획 아니나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그 처음 시작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2022년도에 해야 될 걸 2년이 흘러서 24년도 올해 사업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해에 사업 계획 심의를 얻고 예산 심의를 받은 게 이 사업이에요. 왜? 안 하면 이거 감사원에 감사받게 했거든. 부랴부랴 올 4월 달 했죠? 예. 부랴부랴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예산 심의 받고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사업 계획 심의 받고 이런 아이러니를 하는 게 군산시청의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시민문화회관을 20년 동안 걔들한테 주었어. 그냥 공짜로 사용하라고. 물론 사용료 한 달에 500인가 얼마 내잖아요. 20년 동안 줬잖아요. 120억 들여가지고 고쳐서 그냥 군산 사람도 아니고 인천 사람한테 서울 사람이 정확해요. 그걸 줘버리고 이게 제가 도시재생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가슴 아픈 부분이 그거예요. 도시재생 안 됩니다. 도시재생을 하려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돼요. 구도심으로. 그렇잖아요. 자, 우리 잘 보세요. 원도심이 그나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거기 사시면 돼요. 그냥 사는데 지장 없어요. 평생 사셨는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볼 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게 인구도 유출이 되지만 거기 상권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나마 창성주공, 그죠? 사막주공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아파트를 졌어요.
대부분의 사람 심리가 뭡니까? 요즘 음주 단속이나 뭐 대리운전이나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서 하려고 그래요. 서해대학 근처, 그 조그마한 대학이었지만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거기 사막대우나 그 앞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상권이 활성화. 지금 서해대학교도 문 닫았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권을 주도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첫 번째, 무조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그렇잖아요.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차피 인위적으로 사람을 원도심으로 끌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끌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생활권 좋은 여기 조촌동에 다 살라고지 애들 엄마들은. 그잖아요. 원도심과 사세구면 살겠습니까? 안 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거기를 저희 도시재생이라는 걸 하려는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드리면 돼. 좋은 환경이 뭐냐? 예전에는 뭐 차들도 없고 옛날에 막 그 뭐 인력거 끌고 다니고 이럴 때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만 필요했지만 요즘은 집에 한 집에 어떤 저희가 산다 그러면 차가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주차장 많이 조성해 주시면 돼요. 원도심에. 그러면 삶이 쾌적해집니다. 자,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지금 원도심에 빈집들 많습니다. 빈집들. 그런 빈집을 정리해내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벽 하나에 이쪽 집이에요. 이거 집을 철거를 못해요. 왜? 이쪽 철거하면 같이 무너져요.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군산의 원도심에. 그러면 그 집을 하나를 철거해내면 거기가 따닥따닥따닥 붙어 살다가 거기에 공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차도 할 수 있고 동네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다가 동네 꽃밭을 할 수도 있고 동네에 있는 분들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기 운동기구를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면 도시재생이 됩니다. 살기 좋아져요. 그 막 햇빛도 안 들어오고 했는데 옆집들 탁 빈집들 털어내니까 햇빛도 잘 들어오고 옆에다가 꽃도 좀 심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 배추도 심고 네? 상치도 심고 이러면서 성공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신풍동이에요. 신풍동. 예전에 피난문인촌이었던 그곳이 집에 화장실도 없는 6평, 7평짜리 집들. 제가 그래서 주택경제과를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빈집들만 정리해내면 거기 서로 들어와 살고 싶어라 해요. 경치도 너무 좋고 아늑하고. 응? 제가 왜 성공했다는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의원 초창기에 2002년도 돼가지고 8년 동안 도로를 8개를 냈어요. 8개를. 그 동네 서로 이사 올라오려고 합니다. 이사 올라고. 왜? 정말 살기 좋아요. 가서 보면 햇빛도 잘 들고 뒤에서 월명산이 북서풍 막아주고. 그래서 저는 도시 재생은 그때는 재생 사업을 한 게 아니지만 도시 재생에 대해 잘 안다니까요. 집들 허물어내고 조금씩 공터 남는 데다가 그분들 지금 뭐 하세요? 거기다가 야채 길러서 먹고 그 동네 가면 차밭치기 너무 좋습니다. 골목길에. 그러니까 서로 이사 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 살던 분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 도시 재생 사업은 일단은 첫 번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있는 빈집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서 주차장과 그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잖아요. 조그마한 빈집 정리해내고 거기다 벤치 하나 놓고 거기다가 운동기구 몇 개만 놔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택행정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걸 좀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물론 애로사항 압니다. 뭐냐면 정부에 기조하고 중앙정부에 탁상 행정하는 친구들하고 여기하고 실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중심 센터 만들고 뭐 어떻게 활성화해라 하는데, 프로그램 어떻게 돌려라 하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갑니까? 거기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가냐고요. 근데 괴리감은 있어.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우리 군산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뭐 마지막에 또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을 12만으로는 하긴 어렵고 결국은 이제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공모 신청을 하려다 보면은 또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는 좀 이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저도 알아요. 저 과장님 지금 몇 개월째죠? 한 뭐 11개월, 예? 10개월, 11개월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대단히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잡음도 별로 없죠. 앞에 사고 치신 분들 거 다 지금 설거지하고 계시죠. 원래 도시재생과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6개월이면 잘리는데 지금 12개월 버텼으면 정말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좀 더 잘 더 키우셔가지고, 네? 지금 잘하고 계세요. 내도 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사고를 쳐놨단 말이에요. 시민문화회관 그렇게 만들었죠. 중앙동 재생지구, 뭐 어디, 사막동, 어디 가서 보세요. 정말 도면 갖고 가서 현장 딱 보면, 과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여기 우리 있잖아요. 뭐 저기 경암동, 선양동, 사막동, 구암동 이런 데들 많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휘둘리지 좀 마세요. 공무원들이 휘둘리지. 예? 거기에 몇 명 이해관계자가 끼어들어가지고 휘둘리게 막 이렇게 사업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데 그런 일 없도록 소신을 좀 갖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런 조언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하셨다는 것은 뭐 시민문화회관이나 뭐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이건 너무 잘못한 거고, 그나마 지금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한 나훈 3동, 그건 우리가 시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국비를 끌어서 이렇게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저도 잘했다는 건 점수를 주고 싶고 잘못한 건 뭐라고 싶은데, 하도 도시재생과 갖고 제가 뭐라 했더니 이제 행정복지로 도망간다며요. 예? 얼마나 아부를 하고 로비를 했길래 행정복지로 넘어간다고. 환경부모님 마무리 발언. 네네. 아무튼 과장님 예. 잘하고 계시니까 설거지 잘하시고 앞으로 과장님이 사고 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예, 환경부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문화회관에서 술 안 팔기로 전 과장님들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팔기로 했어요? 팔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결론 난 거는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 거기 계약 협약서에다 쓰기로 그 명시를 해놨는데 썼어요? 협약서 좀 가져와 보세요. 협약서. 네? 협약서 안에 이제 주류 판매 금지까지는 안 써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전임 과장들이. 제가 도시재생과장 임기가 6개월이냐고 옴말은 했잖아요. 답변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약속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시정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이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행정복지로 도망갑니까? 얼마나 로비를 잘해서? 네? 도시재생과가 건설교통부에 있어야지. 얼마나 로비를 잘해서 행정복지에 의원들을 몇 명이나 어떻게 저기서. 그리고 한 약속은 누가 했던지 간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의회에 업무 보고한 거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네? 전임 과장들 어떻게 답변했고 의원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고 질의를 했는지.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걸 안 썼어요? 쓰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립 판매는 안 된다고. 예? 그걸 안 써놨다고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운영하면서 뭐 적자 나서 뭐 한다고요? 적자 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적자 났으면 좋겠네요. 예? 그 많은 대지에 그 많은 주차장 확보하고 군산시 중심에 빵 팔고 커피 팔아서 거기가 감정가만 250억이에요. 그 부지만. 예? 거기다가 120억 들여갖고 리모델링 해주고 망할 걸 걱정합니까?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안 해야죠. 그걸 20년 줬다고 위해서 뭐라고 한 거 아닙니까? 3년 5년씩 잘라서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통으로 20년이라고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적자를 우려하십니까? 적자 날 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지경에 남으니까. 예? 분명히 주립판매 안 하기로 했잖아요. 공공시설물이니까. 우리 시의 시유지니까 시유지. 모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소유, 예? 땅 소유가 전부 다 시로 돼 있는데 차라리 시청에서도 1층 커피숍에서 술 팔으라고 그래요. 술 팔으라고. 예? 아니 시 공공정사에서 술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재생할 때 저런데 뭐 커피숍 내주고 할 때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저기로 그걸 내준 거지. 거기에서 150억짜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250억짜리에서 술 팔고 커피 팔고 빵 팔아 먹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정확하게 업무 요약서 다시 써가지고 다시 의회 1월달에 업무 저기 보고 때 올리세요. 아 가나? 아 가셔요? 1월달부터? 제가 의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였고 또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먼저 20년 계약은 저희가 좀 그것도 좀 불합리함이 있어서 일단은 그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후에 10년하고 그다음에 5년 끊어서 계약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직 협약서는 안 썼지만은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걱정하신 주립 판매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협의해 나간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주립 판매를 없애자 해가지고 지금 꿀꺽 끊고 지금 온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 걱정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마무리 시켜요. 예.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이 한 약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임 과장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임 과장들이 이야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과장님 바뀌어가지고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뭐 저기 해버리면 이거 정말 감정 싸움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저 이번에 조직 개편안 못 넣어요. 못 바꿔요. 내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예? 이러려고 행복이로 간다는 겁니까? 행복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모르니까? 절대 과장님 다시 한번 의회 저기 속기록이랑 다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협약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이번 감사가 내일이면 끝나죠. 내일이면 끝날 겁니다. 내일 그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그나저나 제가 예산 심의 때 보여드릴게요. 이사님. 네, 나종대 의원님. 저기 환경보건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문화회관을 왜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왜?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왜 상관도 없는 소통협력공간 사업으로 30억을 더 엎어준 거예요? 왜?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이 민간협력형 사업으로 진행을 한 의도 자체가 예술의 전당이 생기고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을 없앨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에 이어서 남겨놓지 않은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그 막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운영비를 최대한 줄여보는 방안을 찾자고 해서 이제 민간협력형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예술의 전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시민문화회관이 감당을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 시민문화회관이 우리가 건축학적으로 볼 때 김중옥 작가의 유작입니다. 마지막.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김중업 작가의 유작이라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제가 타지방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군산 시민문화회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김중업 작가님의 마지막 유작이니까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건축학이나 건축사들은 상당히 그 부분을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싹 밀어내고 거기다가 복지관을 하려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찌됐거나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군산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가 빵집하고 커피숍 하려고 거기를 그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공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공연이나 문화 예술 활동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그러니까 네. 주가 뭐고 부가 뭐냐 이거예요. 주가 뭐고 부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그게 주의 주. 거기다 빵집하고 커피숍하고 뭐 술 팔아 먹으라고, 이건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 어떻게 부가적인 게 주를 넘어갑니까? 네? 공연장에서 술 팔아요? 요즘 저기 공공장소에 담배도 안 팔아요. 네?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념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연장에서 술을 팔아요? 뒷감당은 누가 지려고? 정확하게 협의서에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 동료 의원님까지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법적으로 그건 정확히 법안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휴게 음식점이 맞는지 일반 음식점이 맞는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거기다 써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 지금 좀 이따가 바뀌면 뒷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협약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페이퍼 코리아 문제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협약서에 없다고. 1공장, 2공장, 3공장 회사 정상화까지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협약서가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좀 저기 가가지고 이번 의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그 안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조년에도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5년이냐 10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가 이제 위탁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이제 계약하는 기간이 이제 2년, 3년을 원래 이제 주기로 계약을 해요. 대부분 이제 위탁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마치 5년간 계약했으면 10년간 계약했으면 잘하든 못하든 10년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계약서상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지만, 근데 계약서도 협약서도 너무나 허술해. 이 협약서는 100%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뭐니 협약서 하나 쓰면서 좀 우리가 그 시에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 많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갈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 협약서로 만약 계약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툼의 여지가 100% 있습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시민회관이죠, 시민회관 명칭이 군산 시민문화회관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또 시민회관이라고 써놓고 왜 또 당신은 또 무슨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앞에는 표지에는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쓰고 안에 협약서 내용은 자 제13조 자 시민회관의 성격 등에 부합되지 않는 영업을 해서 지금 개업식 온다는 문자 혹시 못 보셨어요? 시민문화회관 아니에요. 지금 이름 바뀌었어요. 이름 바뀌었죠? 나 개장. 안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소통 협력 공간 사업에서 그 사업 안에서 본인들끼리 어떤 그 프로그램의 이름 정도로 사용을 하는 이름이고요. 정식 명칭은 바뀐 바 없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이 확실히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군산회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민회관이라고 군산시청의 과장님은 시민문화회관이라고 하고 대체 어디가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계약서에도 정확하게 협약서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협약서에 있는 내용들이 자 12조 운영자는 시민회관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회계는 등을 여기에는 전부 다 시민회관이라고 썼어요. 내용에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정확히 쓰려면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서류가 중요합니까? 그 맨 앞장에 보시면은 군산 시민문화회관 가로 열고 이하 시민회관이라고 좀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 용어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하 시민회관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민회관이라고 그러지 문자 개관식 한다는 문자에도 시민회관 들어왔어요. 시민회관. 그리고 무슨 뭐 그 저기 식당 나운동 주민들이 거의 식당 생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군산회관인가 뭐 시민회관인가 뭐 저기 식당 생겼다며 그러더라고요. 명칭 확실히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문화회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협약서에도 그냥 줄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쓰세요. 예? 자, 여기에 13조에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라고 돼 있어요. 운영자는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 사행행위 영업 등과 같이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배되거나 시민회관의 성격 등에 부합되지 않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써놨어요. 13조 금지사항에 보면 여기에 금지사항에 주류 판매 넣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어요?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넣으시라고요.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써서 가져오세요. 시의회. 그리고 협약을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하시고 자꾸 우리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거기가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거기 빵만 팔아도 아니면 대관만 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그런 공간들이 군산시에 없어요. 자, 예술의 전당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술의 전당 하려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예. 대공연장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굴지에 공연 아니면 못하죠. 못하게 돼요. 뭐 안 열어줘요. 아예. 어딘지 아시죠? 자, 소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 조그마한 행사들이 있을 때 거기 가서 행사하러 가면 그 대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시민문화회관을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연장으로 옛날에는 거기 뭐까지 했습니까?
어린이집 재롱잔치까지 했어요. 예? 군산시에 자잘자잘구레한 행사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잘구레한 행사들을 할 만한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류 판매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분명히 오픈하셔야 돼요. 이 사항도 명시를 하십시오. 왜? 조금 지나면 이제 바리케이트 세워놓고 여기에 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차 문제도 정확하게 게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서에 주차장은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된다. 공개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용어를 개방해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도시재생과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3시간도 부족해요. 하루도 부족합니다. 이 사업 하나하나 놓고 제가 얘기할까요? 전부 다 한번? 예? 근데 이 사업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도시 재생을 해서 그나마 원도심들이 조금씩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거에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는 거지.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제가 뭘 잘 됐고 뭐 잘못됐고 제가 하나하나 거론하자면 끝이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꼭 시민문화회관은 정말로 조금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좀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해주시고, 절대 거기 계약 안 할 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거기 계약을 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 많아요. 군산 사람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내용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국가 뭐 공공정책연구소인가 뭐 그 공간 정책연구소인가 거기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군산 시민들이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그거 나한테 주지. 내가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안 한다 그러면 조용하게 과장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마디만 하세요. 땡큐. 안 한다고 하면 뭐라고요? 땡큐라고 하세요. 네. 자, 어찌됐거나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얘기하지 않도록 저희 최대한 양보했고 배려했고 서로 공감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서로 다투지 않도록 이 이견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건 해도 되죠. 네, 한경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수성동에 국민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이것은 관리가 이렇게 소홀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도 의아해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1980년 그때 당시에는 약간 사업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시에서 일단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이 갚으면은 돌려주는 형태의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부는 상환을 하신 분들은 소유권을 찾아갔고 일부는 뭐 상환을 안 한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상환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현재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39개 주택이 이런 일이 있는데 처분 누락, 소유권 기이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소유권 확인 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부서가 이제 나뉘다 보니까 자료가 옛날 부서에 있는 자료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계장. 주거 환경 그 마이크 좀 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담당 계장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당기고 네 말씀하세요. 제가 과장님이 답변 드린 거 말고는 아직 저도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세요? 10월 8일자로 인사이동입니다. 몇일 날? 10월 8일자로 인사이동됐습니다. 올해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물론 계장님 이제 방금 오셨다니까 뭐 과장님은 오신 지 11개월 됐고 계장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제가 더 이상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찌됐거나 오늘 내일 중으로 다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정리해서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인이 필요하다. 누 건지 내 건지 네 건지 이렇게 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역지사지하면 돼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과장님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잖아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그 자잘구레한 문제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를 들면 정리할 거 이번 교회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더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들도 똑같아. 내 거 아니니까 방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예? 이게 옛날에 주택행정과 업무에서 지금 넘어왔죠. 예. 그렇죠. 아무튼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 과에서 공유재산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 거 아니면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면 넘기세요. 이해 가세요? 예. 그 해당 부서로 재산이관 해주세요.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저기도 제가 그때 그 얘기도 했었죠. 전에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재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들, 예? 지금 정확하게 재생과에 다시 활용을 해야 될, 지금 써야 될 목적이 아닌 건 전부 다 회계과로 넘기세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여기서 꼭 써야 되는 토지들만 건물들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넘기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정리가 지금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으니까 1년 됐는데 정리가 안 돼요? 아니 이쪽 과만 일단 하세요. 각 과들이 하나씩 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회계과에서 못 받겠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팔 건 팔고 관리할 건 관리하고 저희가 가질 건 가지고 넘길 건 넘기고 그렇게 지금 정리. 30평 이하 되는 것들 예. 사용 목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투리 땅들 넘길 건 다 넘기고 네. 30평 이상 되고 100평까지는 이게 활용도가 있냐? 내가 활용도가 없으면 우리 과에 활용도가 없으면 회계과에다가 넘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관리라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방치가 되고 있다니까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